네, 안녕하세요. FP의 성공을 기원하는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12월의 영업 환경 특성상 3주차가 지나면서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연말 송년회다 하면서 많은 이제 모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영업을 하면 생각보다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평소보다 좀 가속도를 빠르게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을 이렇게 앞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목차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그 연금이율, 동향 및 그다음에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 환율 등의 이제 지표를 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영업을 하기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정보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는 재무상담 레시피 시간에는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개인용 차량 배달 종사자 크게 늘었지만 보험 가입자 1% 미만 이런 주제랑 남성, 여성 질환 증가세, 주목받는 맞춤형 보험 이런 주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가지 주제 좀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12월이 시작이 되면서 FP에게는 어떤 핫 이슈가 있었는지 현지 기자로 계신 그 최한희 기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질문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표 동향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보험사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IBK 생명이 2.4%로 비교적 높은 이유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2% 초반으로 형성돼서 이제 가고 있네요.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대부분 이제 1%대로 돌입이 됐고요. 롯데손해보험도 1.52%, 그다음에 현대해상, DB손해보험 1.5%로 상당히 낮은 연금저축 이율을 주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다소 좀 이율이 낮은 이유는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세제 적격 연금이 좀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손해보험사의 세제 적격 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추후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공제 혜택은 없지만 추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사에도 세제 적격 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이런 차이는 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변액이라든지 뭐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시선이 또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257.6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찍고 있죠. 연일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로 좀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사실 다시 점차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또 않아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떨어졌던 주가는 금세 다시 회복이 됐고 그 이후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소위 이제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이제 막 뛰어들면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지난 11월 25일자 기록에는 전월 대비 2187.09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29,872.47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3만 포인트도 돌파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또한 124년 다우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의 평화적 정권 이양과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게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환율은 전월 대비 23원이 이제 하락이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23원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백신 출시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올해 5월 말에 0.5포인트로 하락한 다음에 동결이 쭉 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 저금리 시대에 돌입이 되었고 크게 이제 금리 회복이 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금 운용의 전문성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시중은행 금리 보겠습니다. 일단 정기예금인데요. K뱅크은행이 코드 K 정기예금이 1.4%로 가장 높은 예금입니다. 뒤를 이어서 신한은행, 카카오뱅크도 1% 초반의 이율을 주고 있네요. 다음은 정기적금.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3년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새희망 적금이라는 게 2.2%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수협, 시티은행들도 2%의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추이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쫙 훑어봤고요. 다음은 FP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업을 하기에 있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정보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고 소스를 주는 재무상담 레시피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개인용 차량 배달 종사자, 크게 늘었지만 보험 가입자는 1% 미만이란 주제인데요. 개인용 차량 배달하는 종사자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보험 가입자는 10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전히 개인용 유상 운송 중 사고는 무방비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화재 분석에 따르면 개인용 유상 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전문 택배 차량 사고율이 이제 57.4%보다 좀 낮긴 했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보다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이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1% 미만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런 이슈가 뜨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 사업의 좀 거래 증가가 좀 됐고요. 게다가 이제 택배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택배 시장 규모가 2018년도에는 5조 4천억에서 6조 3천억으로 평균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쿠팡, 플렉스 가입자 수는 약 5천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동안 가입자보다 200명 대비 2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언택트 시장의 발전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 이후로도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상 운송 위험에 대한 특약은 10명 중에 9명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개인용 유상운송 시장은 더욱더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의 가입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 시 이제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의 가입 의무를 좀 의무화를 시켜야 되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 절차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륜차에 대한 문의는 최근 들어서 저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미업률이 올라가거나 직업이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통지 의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명보험사로 좀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륜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그 보험처럼 사고를 냈을 때 이 부상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제 처리 지원금, 합의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범주로 시야를 살짝 넓히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확실히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보장을 원하는 이제 사회 환경이 되었다면 놓치는 것 자체가 좀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FP님들도 직접 설계도 해보시고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서 이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남성 여성 질환 증가세 주목받는 맞춤형 보험입니다.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이 구매 욕구 중에 이 맞춤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옷을 입었을 때에도 이제 기성복보다는 이제 맞춤복,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맞춤 운동 플랜, 이렇게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좀 중시 여기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맞춤이라는 단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보험이나 이제 다른 금융 상품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맞춤형 보험 처방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이하에서 이제 질병 발생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협회에 따르면은 이 대표적인 남성 질환인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환자 수가 56.2% 증가를 했고요. 발생 지수는 33.4% 증가를 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연 5% 내외로 발병률이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자궁경부암은 30대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암 발생 원인 1위인 유방암은 역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유방암, 그다음에 갑상선암, 위암, 폐암, 간암 이런 순으로 이제 발생률이 높은데 2016년부터 유방암이 갑상선암을 제치고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암이 이제 감소 추세이기는 한데 이 유방암은 2002년 이래로 발병률이 연간 5% 내외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좀 필요한 상황이죠. 또한 유사암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구적인 식습관,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병을 조금 더 빠르게 디테일하게 캐치를 한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도 옛날에는 못 발견했을 그런 종양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을 이제는 이제 다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네, 아무렴 더 잘 발견하고 초기 질환들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찾아낼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흐름에서 저희 또한 이 고객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맞춤형 보험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는 1억인데 뭐 생식기암이나 유사암은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좋은 암보험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사암 한도가 높은 회사로 이제 플랜을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암 5천만 원을 받으면 유사암이 1천만 원이 아니라 적어도 3천만, 유사암이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는 설정을 좀 해드리는 거죠.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더 악화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힌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이 수술비까지 구성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여성들의 폐경기가 되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좀 적어지게 되고 혈관을 이제 코팅을 하는 기능을 하는 이 에스트로겐이 좀 적어지면서 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 나이 때부터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뭐 연령대별로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할 필요도 있고요. 필요한 보장을 좀 채워주셔야 되겠죠. 매월 반복이 되는 이 영업 현장이고 저희는 가정의 행복을 또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아플 때, 힘들 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질환 발생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제시해 드려야 될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제 뭐 매니저가 교육을 해주는 대로 정해져 있는 상품의 틀로 제안을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의 흐름을 좀 선도하는 FP들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또 고객에게 맞춤형 플랜을 또 짜줄 수 있겠죠. 네, 다음은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FP를 위한 이달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실제 현재 기자로 계신 최한희 기자님과 연결해서 핫 이슈 문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사를 좀 쭉 보다가 이 수수료라는 단어에 눈이 확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민감하죠. 보험사 1200% 수수료, 개봉 네, 박수 이런 기사가 있고, 오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25일이죠. 벌써 이제 지난 건데, 예, 네, 지났죠. 뭔가 이게 시행이 뭔가 된 것 같아요. 이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인데요. 네네네. 원래 그 보험사하고 GA의 자율협약에 따라서 시행 35일 전에 그 수수료 규정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5일 날 GA한테 내년도 시행한 수수료가 다 통보된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시행이 뭔가 됐는데, 예, 예. 회사별로 이제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예, 예. 이 수수료 자체가 옵션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요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수수료 그가 내년 1200% 수수료는 초년도의 수수료를 1200%, 월초 대비 1200%로 제한하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 한 20% 정도 수수료가 줄어요. 네네. 줄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그 밑에 있는 설계사나 제이들한테 준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도 연구하고 저렇게도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2거래에 몰빵으로 준다거나 수수료를 네, 예전에는 뭐 2에서 12로 나눠서 이렇게 줬던 거를 2거래에 몰빵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몰빵과 그 분급을 섞는 부분 혼합형 그다음에 완전 부분급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그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GA한테 통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완전 몰빵형 경우는 과거에 분급풀 2에서 12회로 주는 거 부분을 2거래 주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율 낙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2거래 주는 수수료의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니
현재보다는 수수료가 5에서 7%밖에 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GA들은 이걸 몰빵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완전 분급형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한테 그 주는 돈을 GA한테 주는 그 설계사 수수료를 36개월이나 24개월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 처음에 들어가는 자금 소요가 필요한 부분인데 GA가 자금 소요 능력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수수료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GA는 완전 분급형에 대한 선호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지금 이걸 몰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총량은 좀 정해진 건데 그걸 어떤 예, 방식으로 주는지는 이제 시행을 하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초년도가 1200%를 제한하지만 네네. 초년도 이후에는 수수료 제한이 없다 보니까 초년도를 수수료 이거를 빠지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면 네네. GA가 뭐 수용하고 만약에 수용할 수 없으면 그 이걸 선집형을 취하는 구조로 지금 GA 업계에서는 이분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추후에 좀 어떤 상황들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추후에 되면 지금 현재로 봐도 지금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중소형 제휴 같은 경우는 이걸 몰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수료 20% 삭감이 율로는 적은데 금액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네. 이걸 몰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형 지혜의 경우는 총량 수수료가 한 10% 정도 더 주는 분급형을 선택하면서 분급형에 대한 선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음, 이게 수수료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FP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 그 예, DLF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최근에. 예, 예. 네, DLF 사태,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게 좀 예. 있었는데 반대로 보험사는 반사 이익을 좀 얻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네.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보험부 코로나나 DLF 사태로 보험사가 그 수입보험료나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네, 네. 보험 설계사의 소득이 뭐 그만큼 늘었으면 좋겠지만 설계사는 그만큼 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손익도 그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생보사는 DLF 사태로 있다 보니까 은행으로 가는 부분이 은행이나 그 펀드 판매로 갔던 부분이 보험사의 저축성으로 많이 흡수됐고요. 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임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으로 해서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운행이나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손해율까지 그 줄어들면서 그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제를 그 DLF 사태나 코로나로 인한 보험사의 반사이익이라고 주제를 삼은 겁니다. 근데 이게 늘어난 이익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전반적으로 뭐 종신보험이나 기타 주력 상품에서 는 건 아니고요. 네. 저축성 상품 있잖아요. 네네. 특히 방카 쪽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방카 쪽에서 은행이 과거에 그 증권사나 펀드에 팔던 부분이 다 대부분 저금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카에서 파는 상품도 수익성이 있다 보니 저금리로 인해서 그 기존의 은행 상품과의 갭이 거의 없다 보니 은행 상품의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으로 유입이 컸고요. 네. 손보사는 장기 임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보험이나 기타 어린이 관련, 최근에 뭐 그 독감 예방 관련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생기면서 어린이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이 판매량이 늘고요. 이런 그 신규약이 늦는 반면에 또 손해율은 거꾸로 손해율은 그 자동차 운행이 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하다 보니까 네네. 수입은 늘고 손해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수입과 그 이익이 동시에 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은행사 상품이라 그러면 조금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조금 이 부분이 분산이 됐다는 것 자체는 뭐 FP 입장에서는 좀 호소수익으로 들립니다. 예, 네. 예. 근데 향후에는 좀 어떻게 될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한 손해율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은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험, 이번에 손해 손익이나 매출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지금 그 생보사나 손보사의 보험 영업 손익이요. 보험을 팔아서 내는 이익이 현재 플러스인 게 아니에요. 전년보다 마이너스가 줄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대로 가면 저금리 상황이 그대로 지속돼서 그 자산운용 이익이 줄고 뭐 손해율이 계속 뭐 코로나 이전과 같이 이동이 그 통계되고 해서 손해율이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경계가 좀 풀리면 바로 손해율은 회복될 거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이익 부분이나 매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손익 계산이나 매출 계산이. 그렇죠. 뭐 일단 결과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FP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해석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어쨌든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핫 이슈 두 가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12월 경제 브리핑 마무리하겠고요.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개개인의 목표들이 있을 텐데 1년 동안 좀 마무리하시면서 그 목표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년도 목표도 좀 세워보고 좀 이렇게 뜻깊은 시간 개개인별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달 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